형성된 그 순간부터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우리의 이 행성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그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 방향이 아예 반대였다면 태초에 처음 형성될 당시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45억 4천만 년 전부터 반대였다면 해가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지는 현상 말고는 지구에 그리 큰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확 멈춰버린 다음 도는 방향을 바꿔버린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대재앙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이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공상 과학물보다도 훨씬 더 끔찍할 테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대략 음속의 1.3배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말이죠. 공기 중에서 측정되는 음속을 기준으로요.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은 곧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건물들과 집, 거대한 다리 그리고 심지어 두껍게 덮인 대기층까지도 우리 머리 위 100km 상공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다 똑같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속의 1.3배라는 그 속도로 함께 이동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나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 그 누구도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에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나 자동차 혹은 기차를 타고 달릴 때 그 엄청난 속도를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구가 겪게 될 이 파멸적인 상황의 끔찍함은 자전 방향이 바뀔 때 그 피해 규모가 시간에 아주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진행되는 그 시간 말입니다. 만약 지구가 서서히 느려지다가 완전히 멈춘 뒤 반대로 도는 이 과정이 더 빠르고 급격하게 일어날수록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그럼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까요? 지구가 쾅 하고 갑자기 멈춰 서더니 자전 방향을 곧바로 반대로 틀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행성 표면에서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던 모든 만물은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우주로 튕겨나가듯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시간당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인해 여러분이 적도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양극 지방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건축물과 모든 도시 그리고 모든 숲이 통째로 휩쓸려 갈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은 우주 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 뿐일 텐데요. 이들은 우리에게서 400km나 떨어져 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구의 자전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 느려지다가 마침내 멈춰서 여러분이 그 변화조차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상황을 말이죠. 지구의 자전은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숲과 사막 그리고 강과 호수의 분포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 행성은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자전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게 되면 지구는 훨씬 더 푸르게 변할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새로운 자전 방향이 바람과 해류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아 행성의 기후 자체를 통째로 뒤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전 세계의 기후를 조절하며 태양의 열기를 지구 곳곳으로 골고루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다는 수분을 머금고 가장 메마르고 건조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 가장 뜨거운 열기를 식히며 울창한 숲에 단비를 내려줍니다. 만약 지구가 자전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면 기후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해류 하나가 대서양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태평양에서 새로운 해류가 생겨나 전 지구의 열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새롭게 맡게 되겠죠. 이 새로운 해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막을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야만 할 겁니다. 사막에서 신나게 사륜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는 말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주 메말라버린 브라질로 가야 할 테니까요. 미국의 남부 지역 역시 극도로 메마르게 변하겠지만 새롭게 황무지로 변한 그 어떤 땅도 오늘날 사하라 사막의 그 지독한 건조함에는 감히 비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에 더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 모두가 마실 수 있는 산소도 그만큼 더 풍부해지겠죠. 하지만 서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태평양의 해류는 아주 많은 차가운 바닷물을 그 방향으로 밀어내어 사막 지역에 혹독한 겨울을 가져올 것입니다. 러시아는 따뜻해질 것이며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해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바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 보통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인데 반대로 도는 지구에서는 이 바람들이 반대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날 때 비교적 작은 폭풍들이 예를 들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동쪽으로 가는 것보다 갑자기 훨씬 짧아질 것입니다. 이제 미래의 변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전 세계의 사막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4,20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3,100만 제곱킬로미터로 말입니다. 새로운 식물군이 형성되어 대기 중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극심한 온난화 현상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만약 무역풍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면 이는 다른 형태의 바람들도 편서풍을 포함하여 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은 보통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불며 바다의 따뜻한 공기를 북서유럽으로 가져와 겨울을 온화하게 유지해주지만 반대로 도는 지구에서는 편서풍이 반대로 불어 대신 유럽은 러시아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겨울 기온이 섭씨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실제로 북대서양 대부분의 지역은 훨씬 더 추워질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보통 이동시키는 멕시코 만류가 따뜻한 열대의 바닷물을 북쪽으로 보내는 대신 반전되고 축소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북미에서는 풍경이 상당히 크게 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막들은 미국 남서부를 상징하는 곳이지만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남동쪽이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사할 준비를 하는 동안 애리조나의 아름답고 새로운 푸른 초원으로 지평선을 바라보며 일몰을 감상해보세요. 특히 동쪽을 바라보며 말이죠. 기상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지구의 기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자전에 의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고자 과학자들은 구축했습니다. 지구 자전의 디지털 버전 모델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즉 시계 방향으로 도는 형태입니다. 북극 위에서 관찰한다고 가정했을 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지구 자전의 지형의 모든 중요한 특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크기나 대륙과 해양의 모양 그리고 위치 같은 것들은 말이죠. 동시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기후 순환과 지형 사이에 지민은 말합니다. 새로운 자전 방향은 해류와 바람이 대륙과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 환경을 조성해 낸다고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후 연구진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지구 시스템 모델을 활용해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그리고 코리올리 효과를 역전시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힘은 행성의 표면 위를 이동하는 물체를 밀어냅니다. 자전하는 행성을 말이죠. 반대로 자전하는 지구에서의 생물들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 즉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는 이 박테리아 무리는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말이죠. 바다에서는 시아노박테리아가 가장 우세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다른 식물성 플랑크톤에 비해 수십억 년 전 산소를 뿜어내는 남세균은 광합성 과정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어 우리 행성의 대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남세균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지구의 대기를 또다시 변화시키고 너무 많은 산소로 대기를 가득 채워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남세균은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죽어있는 지구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때때로 이들의 번식이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류는 생물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지구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거꾸로 자전한다는 것은 단지 가설일 뿐이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행성을 그냥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돌고 있는 방식 그대로 말입니다. 만약 지구가 완전히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잠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만약 우리의 태양이 갑자기 1시간 동안 사라진다면, 혹은 한 달 동안, 아니면 심지어 1년 동안 말입니다. 인류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의 표면에서 나온 마지막 광자들과 바로 우리 태양의 말이죠. 그리고 태양풍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입자들이 지구를 향한 마지막 비행을 시작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 이미 8분에서 9분 전부터 활동을 멈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하늘은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하고 짙은 어둠이 행성 전체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든 상관없이 그 시간이 한밤중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이든 아니면 당신이 있는 곳이 눈부시게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별들이 칠흑 같은 밤하늘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달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사할 태양 빛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시작되어 모든 것을 완전히 뒤덮기 전 찰나의 순간에 오로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지구 주변 자기장의 변화와 전리층의 교란 때문입니다. 가장 끔찍한 결과는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이 말입니다. 광합성 말입니다. 이로 인해 식물과 박테리아는 더 이상 산소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는 머지않아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에게 말입니다. 1시간이 지나면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지구 표면 전체에서 말입니다. 대규모 정전과 통신 장애가 행성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모든 곳의 기온이 몇 도씩 떨어지고 지구의 표면은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행성 내부에서는 녹아내린 중심핵으로 인해 여전히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지만 새벽은 아직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혼란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 기관은 상황을 통제할 능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인류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광범위한 단수 문제에 처절하게 대처하면서 말입니다. 지표면 온도는 섭씨 5도에서 7도가량 떨어졌고 이제는 섭씨 15도에서 20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부 식물과 미생물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당분간은 그 어떤 변화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7일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암흑입니다.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7도입니다. 지각 단층이 있는 지역은 여전히 따뜻한데 지열 에너지 덕분에 그곳의 표면만큼은 꽁꽁 얼어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극심한 추위나 빛 부족으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초식 동물과 고온성 동물도 죽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도 죽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서식하는 생명체들은 얕은 곳에서 끔찍한 추위를 견뎌야 하며 바다 표면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이때 과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서둘러 대피소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 지구는 계속해서 차가워집니다. 현재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약 섭씨 영하 30도이며 행성 전체가 거의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식물과 시아노박테리아가 죽었습니다. 침엽수를 비롯한 일부 나무종은 아직 살아있지만 햇빛이 부족해서 산소조차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박테리아는 여전히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대부분의 생명체는 현재 지열 온천 근처나 물속에서만 발견되는데 흥미롭게도 바다 표면의 얼음층이 바다가 냉각되는 과정을 늦춰줍니다. 해양 지각 단층이 있는 지역과 지열 공급원 근처의 물은 자연적으로 가열되어 여전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바닷속에서도 대멸종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년 후 지구의 표면과 바다는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칼텍의 데이비드 스티븐슨 교수에 따르면 지구 표면의 온도는 섭씨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것이고 이는 현재 시점과도 비슷합니다. 그 후 생명체는 바다 깊은 곳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은 행성 표면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나 다른 지역들처럼 지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말입니다. 스티븐 선 교수는 다음과 같이 믿고 있습니다. 지구는 앞으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식어갈 것이고 표면 온도가 대략적으로 섭씨 영하 160도에 도달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 행성에서의 생명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어쨌든 태양의 중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태양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함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럽게 중력을 유지한 채로 꺼져버리는 일 말입니다. 만약 태양이 더 이상 행성과 다른 천체들을 궤도에 잡아두지 못한다면 그러면 행성들과 소행성들은 우주 밖으로 튕겨나갈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심지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깊은 우주로 날아가 그곳에서 소행성들의 폭격을 받거나 해성 및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고 다른 행성과 충돌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언젠가는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력 우물 속으로 말입니다. 물론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바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주 공간을 방황한 끝에 어느 순간에 이르러 지구가 다른 항성계에 편입되어 마침내 새로운 태양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 시나리오는 단지 상상일 뿐이며 아니 오히려 사고 실험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실제 미래에 대한 사실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10억 년 후 태양은 팽창하여 변할 것입니다. 하나의 적색 거성으로요. 우리의 별은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킬 것이고 지구와 화성은 섭씨 수천 도까지 뜨거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폭발하며 외곽층을 날려보내고 중심에 남게 될 것입니다. 태양계에 점차 식어가는 별의 핵인 백색 외성 하나가 말이죠. 그리고 그 주변은 무엇이든 공전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계에 남아있는 잔해들이 말입니다. 폭발이 일어난 후 인류의 운명에 관해서는 우리의 운명은 아직 알 수 없다. 부디 그때쯤에는 우리가 다른 행성과 항성계로 날아갈 수 있기를.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다.